시작합니다. 피닉스의 컨피규레이션은 컨피그 버튼 누르면 들어가고, 이 내비게이션 탭에는 컨피그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머신, 센터, ADR, TX 프로파일, KT 펍이라는 게 있고, 머신은 이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익스터널 저그 유즈라고 하는 거는 기기 뒤에 수도객을 빨아 흡입할 수 있는 R한 알토 포트, 그거를 사용하려면은 yes. 근데 여기 기계에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되어 있으니까 옵션은 이때 사용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기기에 있는 옵션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거야. 다이스캔, D셀이 있으니까 다이스캔 옵션이 들어있는 거고, 싱글 리드를 쓰려면은 아테리도 클램프여야 돼. 클립이 아니라. 얘는 싱글 리드는 없고, 백필터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핫시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균 소독에 좋은 히팅 소독과 그다음에 무기물 소독에 좋은 구연산 소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기계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두면 되고, 옵션 밑에 또 다른 서브 탭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이 기계를 외부 연결해서 쓸 때 사용하는 메뉴. 근데 할 경우에는 여기서 바꾸려면 셋 눌러서 들어가서 원하는 값을 누르고 변경해 주면 돼요. 셋을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셋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잠시 기다리거나 나올 수 있고, 데이트 타임은 이 기계는 현재 시모스 배터리가 없어서 계속 없어져. 9월 오늘 만데이 9일입니다. 9일 9시 한 8시네. 8시 시작하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돼요. 이게 날짜 세팅하는 거고, 웨이트 타임 셋 눌러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웨이트 타임 누르면은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투 비디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투 비디오 타임은 셋을 눌렀을 때 빠져나가는 시간. 앞에는 민, 뒤에는 S, 분, 초야. 셋 화면에서 30초 동안 아무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빠져나가. 그래서 셋 화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다시 셋을 누르든가, 그 다음에는 이 시간만큼 기다리든가. 그다음에 스크린 오프 타임은 아이드 상태에서, 즉 아무것도 동작하고 있지 않은 아이드 상태에서 파워 세이빙을 목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스크린 오프 타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큼 지나면은 자동으로 화면만 꺼지고 다른 것들은 다 살아있고, 얘를 켜려면은 이 메인 키패드에 있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켜져. 그것을 웨이트 타임에서 이 스크린 오프 타임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얘를 0으로 해놓으면은 절대 안 꺼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보통 15분으로 해줘. 아워 미니트야. 그다음에 클린 다이얼, 이거는 뒤에 백필터 교체할 때 압력을 설정하는 거. 백필터 교체는 머신에서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울트라 필터 프레셔, 그 다음에 인스톨 타임, 트리트먼트 넘버. 이 세 개 중에 이 울트라 필터 프레셔, 이 압력이 얼마 정도 되면은 교체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까 그 컨피그에서 있는 이 압력값. 이 필터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필터 막이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니까 필터가 교체할 때가 되는 거고,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다. 머신 옵션까지 다 받고, 그 다음에 머신이 아니라 센터를 보면은, 센터는 이 기계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헤파린 프라임과 다이얼 오토 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헤파린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PT 커넥트에서 혈액이 감지가 되었을 때 헤파린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파린 라인은 비어 있잖아 처음에. 그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헤파린 프라임이라는 기능. 근데 보통은 사용자가 장착할 때 손으로 눌러서 라인을 채우지. 그래서 보통 노로 하고, 다이얼 오토 프라임은 프레퍼레이션이 끝나면은, 다이얼라이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프레퍼레이션이 끝나면, 즉 투석액이 온도와 농도가 다 맞춰지게 되면은 바이패스 밸브가 자동으로 풀려서 다이얼라이저의 플루이드 파트를 씻어주는 그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다이얼 오토 프라임이에요. 요거 기능이 있기 전에는 사용자가 바이패스를 풀어 주어야지만 투석액이 흘러서 다이얼라이저를 플러싱을 했지. 이 기능이 있고 나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간호사들이 자꾸 깜빡 잊어먹고서 플러싱을 안 해낸 경우가 있어서 그걸 예방하고자 얘는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보통 얘를 yes로 세팅을 하고, 펑션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투석액과 관련된 게 이 세 가지. 아세테이트, 밀세대 투석 약물이 아세테이트를 쓰려면 얘를 yes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리퀴드 바이카보네이트를 쓸 경우에는 얘를 yes로 해놓으면 돼요. 바이카트만 쓸 경우에는 두 개를 다 no로 해놓으면 바이카트만 되는 거냐. 셋 다 yes로 해놓으면은 셋업 누르고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창이 있고, select dialysate, 아세테이트를 쓸 것인지 리퀴드를 쓸 것인지 바이카트를 쓸 것인지 선택하는데, 두 개가 노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 그럼 셋업 누르면은 그 단계가 스킵이 되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리퀴드를 쓰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퀴드도 yes로 해놓고, 리퀴드 안 쓴다 하면은 리퀴드를 노를 하면은 바이카트만 남게 돼서, 얘는 뭐 바이카트도 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타겟 로스 컨펌. 이 환자를 연결하고 시작하려면은 VF 레이트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돼. VF 레이트가 입력되지 않으면은 기계는 계속 셋을 눌러서 시간과 타겟과 VF 레이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야. 그 경고 메시지 뜨게 해주는 메뉴가 이 타겟 로스 컨펌이고, 오토 엠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엠팅과 오토 엠팅 두 개가 있는데, 일반 엠팅은 다이라이저의 플루이드 사이드에 있는 투석액을 제거하는 게 엠팅. 오토 엠팅은 다이라이저의 블러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제거하는 거. 그 아테리 비너스를 서로 만 연결해서 클램프를 열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순환하면서 기계는 UFO를 발생시켜서 블러드 라인에 있는 액체를 다 제거를 해. 그 다음에 투석액에 있는 액체까지 다 제거를 하는 게 오토 엠팅인데, 이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지 못하고 에러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 그러나 이제 타 기계와 스펙 싸움을 할 때는 우리는 오토 엠팅까지 있다, 블러드 패스의 액체까지 버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빕 온 터치. 터치 스크린은 내가 입력한 터치가 기계가 인식을 했는지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알려주죠. 핸드폰에 있는 햅틱 반응, 진동이나 소리로. 비번 터치를 끄게 되면은 눌러도 뭐 소리가 안 나. 대신에 장점은 화면 액세스가 엄청 빨라. 화면이 팍팍 넘어가. 그런데 사용자가 눌렀는데 그게 눌려지는지 안 눌렸는지 모르니까 보통 비번 터치를 yes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오미트 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오미트는 생략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프라이밍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이야. 그거를 no로 해놨지. 프라이밍 언제 생략하냐면은 이 기계에서 프라이밍을 다 끝냈어. 그러니까 환자를 막 연결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써. 그런 경우에 그 세트를 그대로 다른 기계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그 기계에서 또 프라이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프라이밍 과정을 생략하고자 있는 기능인데, 이 오미트 프라이밍과 다이얼 오토 프라이밍 두 기능은 서로 충돌을 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이얼 오토 프라이밍을 선택하고 오미트 프라이밍은 노를 하지. 프라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기계를 옮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미트 프라임은 노로 설정을 합니다. 퍼즈 세라피. 치료 중에 잠깐 치료를 멈출 수 있는 기능. 치료가 멈춰지면은 시간도 거기서 멈추게 되고, 치료 데이터도 저장이 되고, 체중 빠지는 것도 다 멈추게 되고, 그때까지 상황이 다 저장이 된 상태로 혈액 펌프만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퍼즈 세라피는 언제 쓰냐면 환자가 이머전시 상태가 되어서 기계와 분리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융변을 보러 간다거나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거나 해서 좀 장시간 기계랑 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퍼즈 세라피를 누른다. 1시간 이상 떨어질 것 같다고 하면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새로 시작하는 게 좋고, 1시간 이내에 짧은 디스커넥에서는 퍼즈 세라피를 사용하면 좋지. 뉴 세션 유스. 뉴 세션은 같은 날 두 번째 세션부터 5가지의 T1 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는 기능. 뉴 세션이 예스로 되어 있으면은 셋업 버튼 바로 밑에 뉴 세션 버튼이 떠. 걔를 눌러서 활성화시키면은 더 빠르게 T1 테스트 프레퍼레이션을 끝낼 수가 있다. 비니거 디스케일링. 디스케일링이라고 하면은 산성 액체를 빨아들여서 기계 내부에 있는 무기물 침전물을 제거하는 기능인데, 지금은 남아있는 애시드 용액을 하지.
애시드 용액도 pH가 3.7에서 5.7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걔도 무기물 제거에 효과가 있어서 걔를 쓰는데 걔 말고 다른 산성 액체를 쓰고자 할 경우에 비니거 디스켈리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별도의 액체가 있어야 되고 걔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얘를 노로 하고 남아있는 애시드 용액으로 디스케일링을 수행을 하죠. 그다음에 리미트. 이 기계는 여러 알람에 대해서 알람 리미트를 사용자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다 락을 걸어놔. 왜냐면 이제 안전 범위를 넘어가게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알람이 발생이 되면 환자한테는 좋은 건데 사용자는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귀찮음을 없애려고 알람 범위를 늘려놓으면은 환자가 위험해져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계는 알람 범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제한을 해놓고 다만 요 몇 가지만 허용을 한다. 허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처음에 미니멈 UFR, 투석 화면에서 맨 위에 바이패스 버튼이 있고 UF 온리 버튼이 있고 미니멀 UFR 버튼이 있는데, 두 개 바이패스와 UF 온리는 UF는 안 하고 디퓨전만 하겠다라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미니멈 UFR은 UF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야. 그 최소화의 최소는 바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 0으로 할 수도 있고 0.1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설정한 만큼의 UF로 동작하겠다는 게 세 번째 버튼 미니멈 UFR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비너스 프레셔의 하이값, 아테리 프레셔의 로값, 맥시멈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피닉스는 이 기계의 철학상 알람 리미트는 건드리지 않는다. 괜히 불필요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지 마라,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게 미니멈 TMP 정도. 기본으로 플러스 10인가 되어 있을 텐데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램프 타임은 뭐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램프 타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만약에 BFR이 300일 때 시작하자마자 300으로 도는 게 아니라 300이 될 때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시간, 램프 타임인데, 얘를 0으로 하더라도 이 기계는 수초의 램프 타임이 있어서 급격하게 가진 않아. 근데 처음 치료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또는 뭐 소아 같은 경우, 램프 타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램프 타임 설정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30초 설정하게 되면은 30초가 될 때까지 서서히 BFR이 증가가 돼, 타겟까지. 그게 램프 타임이라는 거다. 알람 리미트도 마찬가지지만 알람도 이 기계는 몇 가지에 대해서 알람을 발생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어. 엔드 프레퍼레이션 다 끝났을 때 알려주는 기능. 빅 프레퍼레이션 컴플리티드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 이건 알면 좋죠. 그래서 예스를 하고, 페이션 센서, 혈액이 감지가 되면 알람 오는 거고, 헤파린 스타트, 헤파린이 시작되지 않으면 알람이 발생이 되는 거고, 헤파린 스탑. 헤파린은 뭐 치료 끝나기 보통 1시간쯤 전에 헤파린 주입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 멈췄다라고 알람을 띄울 경우에 헤파린 스탑을 예스로 해놓으면 되지. 그다음에 TMP 알람, 엔드 트리트먼트 알람, 타겟, 테이크 포브 리치드 알람, 여러 가지 알람이 있는데 다 예스로 하고, 헤파린 스탑 이는 보통 노로 하고, TMP 알람도 노로 해놓고. 왜냐면 TMP는 이 기계의 UF 방식이 TMP 방식이 아니라 볼륨 방식이기 때문에 TMP를 노로 하고, 다이스캔을 쓸 경우에라도 타겟에 도달하지 않아도 알람이 발생되지 않고, 이 세 가지 정도를 노로 하고 나머지는 예스로 해요. 이게 센터에 있는 내용들이었고, ADR은 소독과 관련된 에러. 케미칼 소독은 총 4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들어가서는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고, 여기 뭐 프런트라고 지었는데 프런트 말고 뭐 다른 소독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소독 방법에 대한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인펙트 타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화학 소독은 그 소독액을 희석해서 빨아들인 다음에 그 소독액과 기계의 모든 부품들이 접촉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컨택 타임이라고도 하고 드웰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쑥 나가버리면 소독이 안 되지. 그래서 순환하다가 잠깐 머물러 있고 또 이쪽 가서 머물러 있고, 그 화학 약품이 기계 내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총 시간을 디스인펙트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설정하고, 이 시간도 로 리미트, 하이 리미트가 있어요. 15분에서
30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린스 타임이라는 게 있지. 린스 타임은 기계 안에 소독이 하고 난 뒤에 그 소독액을 씻어내는, RO수로 씻어내는 그 린스 타임. 이 린스 타임도 15분에서 50분까지인데 백필터를 사용할 경우에 19분에서 50분까지로 바뀌게 되지. 린스가 충분해야 돼. 그래야지 소독 잔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엔드 디스인펙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린스를 해.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디스인펙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넌. 린스는 이제 RO수를 빨아들여서 씻어낸다가 린스. 그다음에 이건 박테리오 스태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은 뭐냐면은 기계를 7일 이상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보관하는 동안에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자 빨아들인 소독액을 더 희석을 해요. 그러니까 소독액은 가만히 두면은 기계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부식을 시켜. 그래서 부식을 예방할 정도로 더 희석을 하지만 균이 자라지 못할 정도의 그 비율로 희석을 시킨 상태로 계속 채워두는 형식. 그게 그 박테리오스태틱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 기계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저장용으로 선택하면 되겠지. 이 네 가지가 있는 이유는 소독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포트가 3개가 있어요. 프론트 포트가 있고, 리어 1, 리어 2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게 있고. 그래서 네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똑같아. 이름 지어지고, 듀얼 타임, 디스백 타임을 얼마나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끝난 뒤에. 린스 할 경우에 얼마나 할 것인지. 두 개가 중요한 게 있구나. 리퀴드 프롬. 얘는 어디서부터 빨아들이는 소독액을 빨아들이는 소독 방법인지. 그 다음에 오토 오프. 디스인펙트 타임과 린스 타임이 끝난 뒤에 기계는 켜져 있을 것인가 꺼져 있을 것인가 설정하는 게 다른데. 그렇게 해서 케미칼 4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 힛으로 가면은 그냥 힛은 99도씨까지 온도를 설정할 수는 없어. 온도는 지정이 되어 있어. 99도로. 얼마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소독 끝난 뒤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꺼질 것이냐. 이거를 설정하는 거고. Heat with CWP라는 게 있어. CWP는 RO를 얘기하는 거고, RO를 히팅 소독할 때, 그러면 RO는 배관에 뜨거운 물을 막 공급을 할 텐데, 그 뜨거운 물을 빨아들여서 소독하는 방법이 Heat with CWP야. 이 방법을 쓰면은 물이 들어오는 그 라인까지 소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 들어오는 라인은 소독이 안 돼. 기계 안에 일정 파트까지는 소독이 안 돼. 소독액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소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Heat with CWP라는 방법이야. 그다음 Heat 시트릭이라는 방법은 구연산을 빨아들여서 높은 온도로 소독하는 건데, 그럼 구연산을 어디에 연결할 것이냐? 리퀴드 프롬을 설정해 줘야 돼. 그 프론트에 구연산을 연결해서 Heat 시트릭을 실행을 시키면은 구연산을 흡입해서 99도까지 데펴진 물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살균 소독과 무기물 소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린스는 그냥 RO수로 씻어내는 과정. 그래서 린스 시간 입력할 수가 있고, 린스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설정할 수가 있다. 오토 온이라는 기능이 있어. 오토 온은 자동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히팅을 할 거야. 월요일 날 아침에 히팅을 하고 6시다. 그럼 6시에 히팅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이때 소독이 돼. 월요일 날 간호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기계는 소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소독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 RO가 켜져 있어야 돼. 근데 RO는 사람이 없을 때 켜져 있으면 좀 불안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기능을 권장을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타 장비와 경쟁할 때 스펙 싸움에서는 넣어주는 항목이지. 자, 이 정도가 ADR에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컴피그의 TX를 봅시다. TX는 트리트먼트와 관련된 거예요. 스탠다드 HD, 기본 HD에 있는 기본 사항들. 여기 아세테이트, 리퀴드 바이카보네이트, 바이카트 3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2개는 안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고 바이카트만 보이게 되는 거야.
기본 그러한 투석형 모드와 상관없이 기본 치료와 관련된 변수들. 프라임 PS는 펌프 스피드를 나타내는 거야. 프라임 PS는 프라임 시작했을 때, 프라임 버튼 눌렀을 때 브로드 펌프가 돌아가는 스피드. 피트 커넥트 PS는 피트 커넥 누르고 리즘을 눌렀을 때 펌프가 돌아가는 스피드. 초기의 속도를 설정하는 거야. 다이얼리시스 PS는 다이얼리시스 버튼을 눌렀을 때 펌프가 돌아가는 속도. 린스백 PS 마찬가지로 린스백 누르고 세팅한 다음에 펌프 돌렸을 때 돌아가는 속도가 린스백 PS고. 그리고 리서큘레이션 PS, 리서큘레이션 UFR. 리서큘레이션이라는 거는 환자를 연결하기 전에 셀 라인으로 투석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먼저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얼라이저를 워밍업하고 마이크로 버블을 제거하는 기능이지. 근데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린스백 볼륨, 린스백 할 때 얼마까지 들어가냐. 자동 볼륨이 300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춰. 보통은 300 들어가기 전에 혈액이 다 반환이 되죠. 그 다음에 디스케일링 타임. 디스케일 버튼 눌렀을 때 애시드 용액을 빨아들여서 기계 내부에 있는 무기물 지점물을 제거하는 시간. 두 개는 싱글 리더과 관련된 변수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헤파린을 누르면은 헤파린과 관련된 변수들이 나타나는데, 헤파린은 치료 모드 세 가지 중에 즉 리니어, 오토볼러스, 매뉴얼 볼러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메뉴가 달라.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은 헤파린 스탑 타임, 얘는 다 적용이 되는 세 가지 모드에 다 적용이 되는 방식이야. 1시간 남았을 때까지 헤파린이 주입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헤파린 레이트, 얘는 리니어 모드에서 얼마의 레이트로 일정하게 들어가느냐를 설정하는 것. 여기서 펌핑에서 설정하는 값은 기계를 껐다 켜고 환자 시작할 때마다 계속 살아있는 값인데, 환자마다 처방값이 다르니까 환자 할 때마다 값을 변경해서 써. 간호사들은 이걸 그냥 평균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니셜 볼러스는 처음에 들어가는 양. 처음에 왜 들어가냐면은 다이얼라이저의 그 입구 부분에 응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응고를 방지하고자 처음에 일정 양을 슈팅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넣어주는 양. 헤파린 볼러스는 오토 볼러스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 볼러스 인터벌 간격으로 주입되는 양이 헤파린 볼러스야. 매뉴얼 볼러스는 매뉴얼로 볼러스 온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양. 얘는 리니어, 얘는 오토 볼러스, 얘는 매뉴얼 볼러스. 세 개의 모드마다 각각 다른. 몇 cc 시린지를 쓰느냐. 시린지 펌프, 얘는 20, 30용이야. 설정하면 되고, 시린지 어떤 거 쓰는지.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선택하면 되고, 브랜드가 없으면 아더를 선택하는데, 아더에서는 다이아미터를 넣어줘야 돼. 시린지 보면은 원 기둥으로 되어 있고, 원 기둥의 부피는 그 반절, 원의 면적, 파이R 제곱 곱하기 H. 그게 원 기둥의 부피인데, 그래서 이따 부피가 20cc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레이트를 조정할 때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 돼. 반지름 또는 지름을 넣어주든가 높이를 넣어주든가. 그래서 보통 기계는 지름을 요구하든가 높이를 요구를 해. 이 기계는 다이아미터 지름을 요구하지. 20cc 시린지의 지름을 자로 재서 입력해 주면 돼. 브랜드가 없는 시린지를 사용할 경우에 보통 이제 로컬이 많이 있는데, 그 로컬 시린지 사용할 경우에는 브랜드 리스트에 없으니까 시린지의 지름을 재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BPM, 혈압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맥시멈, 수축기, 유한기 값 넣어주고, 하트레이트도 미니멈, 맥시멈 넣어주고, 자동을 할 경우에 얼마 간격으로 혈압을 잴 것인지, 보통 1시간 간격. 그 다음에 BPM 모드도 세 가지야. 노는 수동이에요. 이게 BPM 버튼거든, 하트가. 얘를 눌렀을 때만 혈압이 측정되는 방법이 노고, 그 다음에 예스랑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인터벌 간격으로 측정이 되는 건데, 예스는 투석 시작하면서 한번 재고 그 다음에 1시간마다 재는 거고, 오토매틱은 시작하면 안 재고 그 다음 1시간부터 재는 거고. 큰 차이는 없어. 처음에 재냐 안 재냐 그 하나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이상이 이제 TX에 있는 내용들 다 설명을 했고,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지나가는 4시간 동안에 UF 또는 컨덕티비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UF 프로파일 같은 경우 셋 들어가면은 근데 커브 타입을 컨스턴트로 해놓으면은 얘는 그냥 변화 없이 일정한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컨스턴트가 아닌 다른 두 가지 타입으로 바꿀 경우에 내가 그림을 그려서 4시간 동안의 변화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 프로그레시브라는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변수들이 또 나타나. 그래프가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 토탈 타겟이 얼마냐를 먼저 설정을 하고 3kg로 해볼까? 설정하게 되면 처음에 얼마를 뺄 것이냐를 설정을 해.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지나면은 저혈압이 많이 오니까 그 전에 체중을 많이 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최대값을 빼.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타겟에 따라 달라지고 1.12가 최대구나. 그 다음에 커브 코에피션트를 정하는데 커브 코에피션트가 50이라고 하면은 직선으로 떨어지는 타입. 이 면적이 UF 볼륨이야. 그 다음에 UF 면적과 초기값을 정해. 그러면 이제 그래프 형태가 나오겠지. 얘가 50보다 크면 나중에 떨어지는 타입이고 50보다 작으면 처음에 떨어지고 완만하게 가는 타입. 이 그래프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이고 스텝이라는 거는 매 15분 간격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토탈이 타겟이 이것이지만 첫 번째 여기 커서가 있지. 얘를 처음에 1kg, 15분은 1kg, 그 다음에 1kg, 1kg, 1kg를 뺀다. 그 다음에 토탈 3kg라고 하면은 1kg 뺐으니까 2kg가 남았지. 그 다음에는 좀 줄여서 800을 뺄까? 이렇게 뺀다. 그 다음에는 뭐 더 줄여. 800 애매하나? 하여튼 각 스텝별로 15분 간격으로 UF 레이트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파일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얘를 토탈 타겟을 바꾸면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움직여. 얘를 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이 면적이 UF가 되는 거니까. 얘를 낮추면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프로파일은 2kg를 해볼까? 이 그래프를 구하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정하는 게 스텝 타입. 근데 보통은 이제 컨스턴트로 쓰게 된다. 컨덕티비티도 마찬가지야. 컨덕티비티는 좀 다른 점이 이제 프로그레시브에서는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정할 수가 있어. 이니셜 밸류와 파이널 밸류. 그 다음에 커브 타입은 똑같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덕티비티의 프로파일. 스텝도 마찬가지고. 스텝도 이제 15분 단위로 컨덕티비티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프로파일을 안 쓰려면은 컨스턴트를 반드시 바꿔줘야 돼. KT/V. 다이스캔을 안 쓰려면은 NO를 하면 안 쓰는 거야. 근데 쓰겠다고 하면 얘를 yes로 해놔요. 그랬을 때 몇 개의 변수들이 나오는데, 클리어런스 알람. 클리어런스 그 리미트가 이렇게 다이라이저의 클리어런스가 있지. 다이라이저는 시간이 지나면 클리어런스는 떨어져. 그래서 초기에는 좋은데 클리어런스가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리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있겠군. 얘를 yes로 바꿔보면 나오겠지. 생겼네. 그렇지. 클리어런스 알람이 떴지. 클리어런스 알람을 yes 하면 알람 레벨이 떠. 얼마가 되면은 알람이 울릴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는 알람은 없애니까 현재 안전에 관계없는 건 얘를 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퍼센트법으로 볼륨을 구해. 이렇게 해놓지만 이제 치료 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드라이웨이, 환자의 드라이웨이를 입력하고 퍼센트를 입력하면은 환자의 몸에 있는 수분의 총량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벌, 다이스캔을 얼마의 간격으로 측정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 KT, KT는 클리어런스야.
K는 클리어런스, T는 시간. 그러니까 제거된 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거를 체중으로 나눠준 게 그 사람의 KT 퍼브가 되는 거죠. KT 퍼브의 타겟 값 1.2로 보통 세팅을 하죠. 이거는 타겟 KT 퍼브의 트래시 홀드라는 값은 이 타겟의 몇 퍼센트까지, 예를 들어서 얘가 85다라고 하면은 이 타겟의 85% 미만으로 도달할 것 같다라고 하면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은 알람을 안 띄운다라는 얘기고, 얘는 알람을 위한 트래시홀드 값을 나타냅니다. 자, 이상으로 컨피그레이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